이번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슨 통신이야.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서는 통신 이론. 그 다음에 통신 공학. 이런 과목을 통칭해서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직 국어죠, 그죠? 국업 시험은 무성공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국업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7급은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국무원 9급하고 7급 5급도 있나요? 5급에 통신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국무원 9급은 조금 놔두고 국무원 7급하고 5급은요, 이게 통신공학이지만 통신이론 파트가 조금 많이 나오는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원 9급은 그냥 전체적으로 통신공학에서 전반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은 유선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문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 분석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시험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과목으로서 본다라는 정도는 봐두시고요. 이때 뭐 이거야 이 과목이니까 됐는데, 통신이론은요. 통신이론은 지방직 9급하고 국가직 9급, 서울시 7급이 좀 달라요. 그리고 국회직도 맞다. 9급인데 이 서울시 7급 문제 범위가 국회직, 예전에 서울시 9급이 있을 때 이게 국회직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지방직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따로 뽑아가지고 지역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지방직 국어 문제는 통신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수준이 옛날 이쪽하고 약간 범위는 유사한데, 이게 이 문제가 처음에는 무성공학 위주로 좀 나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 통신 이론 파트, 즉 국가의 7급하고 9급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심도 깊게 포함된,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쉬운 건데 그 쉬운 게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알아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범위가 제가 전자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학이다. 이게 누가 이 문제를 이 과목을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통신 개론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하고 나면 분명히 과목은 한 과목인데, 그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신공학 이것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고, 사실 통신 이론에 이게 제일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얘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통신 이론이라는 그 신호화 시스템하고 정보 이론 이런 것들만 딱 하면 얘가 마무리되거든요. 마무리되는데 얘는 할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7급 시험, 우리 작년 수준으로서 공부할 때 7급 시험 준비가 9급보다 내용이 적은 뭐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어쨌든 이 과목이 이런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봤던 전자하면서 봤던 그 표입니다. 전자공학하고 무선공학 국가직 9급이고요. 7급은 통신이론이고, 지방직이나 서울시는 통신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7급도 통신이론입니다. 근데 이 통신이론과 이 통신이론이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9급 국문에서는요 통신공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공학입니다. 5급도 통신공학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요, 거기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는 통신공학 9급하고 7급하고 5급 중에서 그 시험 학생들이 출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일 쉬운 게 이거였대요. 이게 제일 쉽고, 그 다음 쉽고, 이게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얘를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제한 경쟁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지가 오래된 사람들, 공부하기 여건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냈대요. 근데 이제 문제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문제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7급 준비하듯이 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고, 예전에는 진짜 얘 통신은요, 한번 이상하게 나오면 실무적인 관점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통신에서 꽈락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공개되고 나서부터는 통신에서 꽈락될 정도의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고 보면 꽈락은 되진 않을 겁니다. 이건요. 자, 아무튼 이런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무슨 무슨 공학이나 통신공학이나 통신이론의 공통이론이다라고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그냥 공통상식이다. 얘는 변조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날로그 디지털 변복조, 그리고 디지털 변환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변복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AM, FM 송수신기 구조, 그 다음에 다중화하고 다원 접속, 그 다음에 PCM,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이동 통신, 위성 통신. 방송 통신은 예전에 언급됐는데 요즘은 가끔씩 뭐 DMB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뭐 요즘 방송 통신은 따로 뭐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 관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시험이든지 이런 시험을 봐도 이런 시험을 봐도 그냥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놔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공학에서 하는 것이 전파 이론하고 급전선 이론, 안테나 이론, 뭐 항행, 항법, 레이더인데, 이 국가직 국어은요, 얘가 한 15문제 수준이고 얘가 한 5문제 수준,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국가직을 보려면 무선 통신 공통 이론하고 무선공학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방직을 보려면 얘하고 얘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방직에서는. 이것도 예전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서울시 볼 때도 좀 나왔고요. 근데 근래에는 이쪽 문제는 그래도 조금 사라지는데, 여기에 뭐 이쪽은 좀 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그래도 이거하고 같이 해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신호화 시스템, 그 다음 퓨리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 정보이론. 정보이론이 제가 수업할 때 여기 넣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넣어서 조금 정리를 올해는 어쨌든 이쪽에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정보이론, 그 다음에 부호화, 그 다음에 확률이론. 뭐 이게 확률 문제가 올해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랜덤 변수하고 랜덤 과정, 그 다음에 상관함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깊게 나오면 상당히 깊게 나오고, 7급에서는 이런 쪽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비중이 7급은 꽤 높아요. 근데 9급은 그래도 이게 한 10문제가 채 안 됩니다. 10문제가 채 안 되는 범위고요. 여기가 한두 문제 나오고, 여기가 한 8문제 수준에서 나오고, 이 정보이론이나 부호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신호화 시스템이 한 8문제 수준에서 나오고, 이게 10문제 수준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방직을 보려면 이렇게 보고요.
국무원은요, 25문제 중에서 이게 반 정도는 여기서 나와요. 반 정도는 여기서 나오고, 국무원도 이게 한 번은 이게 많이 나온 적도 있는데, 뭐, 이거하고 이게 반 정도가 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덜 나오고, 이게 좀 나오면서, 이것도 좀 덜 나오고, 이것도 좀 많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고, 어쨌든 이게 좀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한두 문제는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마다 일단은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범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이게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요거도 책 한 권이잖아요. 그죠? 오류지어 쪽도 책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로공학도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신화 시스템, 정보 이론, 뭐 확률이 이건 거의 비슷할 거고, 이것도 그냥 하나로 내용을 배우고, 얘도 전파 이론, 안테나 이론, 항공항법, 레이더, 이런 것들도 그냥 얘 변복적 이론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PCM 같은 것도 좀 따로 배우고, 이런 이동통신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 배우는 내용들이 하나의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을 되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죠? 거기 통신과에서 배우는 전 내용이 시험 한 과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참 잡기가 힘든 게 통신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쨌든 아까 거기 우리 지방직에서 지금 현재 3년 나왔죠. 공동출제가 이제 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국회직 문제하고요. 그 이전에 있던 서울시 국어 문제도 조금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무선공학 문제 이건 거의 10년치 포함시키고, 국무원 공개된 문제가 3년치니까 3년치 포함시켜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에서 기출됐던 범위를 일단 기본 타겟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정리를 하고 해서 여기 이 범위, 이 수준으로서 수업을 해 나가겠지만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이렇게 어떨 때는 책에 없는 내용도 조금 다룰 거고, 어떨 때는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책은 보시되 제가 아까도 거기 수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교재 몇 페이지다 라고 해서 페이지 딱 적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따로 교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업이 끝나고 그건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선통신 공통이론 목차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공통이론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조이론과 통신 일반 해가지고, 여기는 아날로그 변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조이론 하면서 어쨌든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는 아날로그, 거기 나중에 그 전자공학 할 때 교류 파트 처음 들어가면 교류 신호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여기서는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하고, 통신 일반적인 내용, 여기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릴 거고요. 이건 아날로그 변조까지 여기는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변조, 디지털 변환. 이건 항상 시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AM 송신기, FM 송신기, AM 수신기, 그 다음에 싱글 사이드 밴드 송수신기 했는데, 이건요, 조금 수업에서 배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냥 큰 카테고리로 송신기 간단하게 보고 수신기 간단하게 보는데, 이 AM 수신기는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안 볼 거고요. 헤테로다인 수신기만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신기에서 헤테로다인 수신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사이드밴드 송수신기는 언급은 거의 배제하고 시스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는.
더블 사이드 밴드, LC, SC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는 이 내용을 보려면요. 이 내용은 공부를 하면 아마 무선 설비 기사 정도는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조금 근래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은 이건 덜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시스템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더 시험에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얘는 조금은 배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FM 송수신기요. 이건 시험에 간간히 언급되는데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하고 이 1장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 정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화하고 다한 접속 이건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합니다. 이 뒤에 거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변조에 대한 개념이 다중화 다원 접속이 가능한 거거든요. 변조를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그래도 조금 다루게 될 거고요. PCM PCM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 두 장이 둘 다 PCM인데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 많은 내용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여기는 요약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요약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이건 내용도 적고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도를 정리를 할 겁니다. 위성통신요. 의외로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국가직 시험에. 국가직 시험에 20문제 중에서 위성이 2문제 정도가 그냥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당연히 나오고 2문제 정도. 이동통신은 많이 나왔으면 싶은데 생각보다 좀 덜 나옵니다. 덜 나오는데 이동통신 하면서 뭐 CDMA하고 OFDM까지도 그냥 같이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의 각 세대별 이동통신 시스템. 예전에는 이 문제가 언급이 좀 많이 됐는데 요즘 5G 나오면서 5G에 대한 개념만 딱 나오고 더 이상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도 요약을 좀 해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 시스템은 근래에 이제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수업은 안 합니다. 이쪽은. 근데 동영상은 찍힌 게 있는데 그건 공개는 해드리지만 이거 달라고 하면 그거 연결시켜 드리겠지만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뒷장이 지금 신기술이 있는데요. 이 신기술은 제가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필요한 것만 정리하고 근래에 나왔던 아까 전에 저 범위에 언급됐던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그거 정리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예요. 자, 국가직 무선공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변조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 관련, FM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 변조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AM, FM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적을 때는 4문제고, 그죠? 많을 때는 한 6문제 수준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날로그 변조 관점입니다. 아날로그 변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변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AM, FM 쪽이면 ASK, FSK 하는 디지털 변조가 지금 여기서는 한 2문제 정도. 이전에 안 나온 적도 있죠. 그죠? 안 나온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래에는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변조가 예전에는 이거였지만 요즘은 이거거든요. 이거니까 이게 중요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변화는 국가직에서는 좀 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지방직에서는 이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선보다는 유선에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통신은 여기 무선 통신이니까 국가직은요. 근데 이제 지방직은 통신이다 보니까 유선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방직에서는 좀 나옵니다. 그리고 PCM 관련된 건 항상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PCM이 안 나오면 사실 통신이 아니죠. AM, FM이 안 나오고 디지털 변조가 안 나오면 통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많이 나올 때는 이 내용이 너무 작은 범위거든요. 작은 범위인데 계속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건 반나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요. 위성통신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 나왔고요. 항상 2문제 정도는 나온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동통신이 좀 더 나왔으면 싶은데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동통신이 다중화 일반과 그다음에 CDMA, OFDM까지 다 뭐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공통 파트입니다. 이 공통 파트 여기 16문제 정도, 여기는 12문제 정도인가요? 여기는 14문제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공통 파트 내용이 10몇 문제가 14문제, 15문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공학에서 전파의 전파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한두 문제. 안테나 공학. 근데 이게 이 전파의 전파는 제가 여기 넣었지만 이쪽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이 그냥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또 배웁니다. 그래서 또 배우는데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좀 이걸 합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테나 공학은 사실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이 범위를 다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3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안 나올 때도 있고, 슬로공학 관련된 것도 뭐 한 문제는 꾸준히 나왔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 슬로공학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통신공학 관점을 따로 통신공학에서도 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라서 통신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둘 중에 한 곳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이더 문제가요, 항상 한 문제는 나와요.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항법 문제도 나왔는데 요즘은 항법은 안 나오고 레이더 위주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서 국가직 시험 문제는 그래도 표준이 여기 15문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여기 5문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은 나오더라. 아니면 여기 14문제, 여기 6문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이런 거고, 가끔씩 엉뚱한 데서 전자공학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기타 문제가 대부분 전자공학 문제, 전자공학 파트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한 문제 정도는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이게 기타 문제는 전자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서울시나 지방직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요. 여기서 이까지는 제가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제 빈도를 봐가지고 아까 제가 국업에서 나왔던 것들은 지방직 이 3개는 공개된 문제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지방직은 공개가 안 됐고 서울시는 그래도 공개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변조는 아까 전에 AM, FM 같은 거예요. AM, FM은 역시 2문제 정도는 나오죠, 그죠? 2문제 정도. 어떤 서울시는 3문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 ASK, FSK, PSK 했던 이건 많이 나올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 그리고 디지털 변환. 이 국가직은 잘 안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그 7, 8년 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방직은 그래도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다중화 관련은 뭐 무선에서 더 많이 쓰는 거고, PCM은요, 이게 정보통신이든 통신공학이든 통신이론이든 무선공학이든 PCM이 안 나오면 그건 통신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니까 PCM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성이나 이동통신 문제가 지방직에서도 역시 나오긴 하더라. 통신이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나오더라. 그리고 OFDM, CDMA 문제도, 그 OFDM, CDM 같은 문제도 이렇게 서울시는 잘 나오죠, 그죠? 서울시는 잘 나오는데 이쪽은 조금 덜 나오지만 어쨌든 지방직에서도 가끔 언급된다. 이 무선공학 파트의 문제는 봐요. 한 문제가 안테나 쪽에 나와요. 나오니까 그 무선공학을 공부를 해놓고 그냥 국가직 볼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잊어버려도요. 이런 잊어버려도 되는 문제들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지방직 할 때는 전에 봤지 라는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직 끝나고 나서는 다시 공부 안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너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공학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봐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시험 작년 지방직에서는 4문제 나왔죠. 근데 재작년은 올해는 4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2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은 5문제 나왔어요. 서울시도 어떨 때는 2문제 나오다가 어떨 때는 8문제 수준이 7문제 수준이 나오다가 이렇게 너무 출제 빈도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올해 수업할 때는 이 정보 이론이라든지 채널 용량, 오류제어 쪽을 이 통신 이론에 밀어 넣어 가지고 그냥 요렇게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프로토콜하고 네트워크는 이 부분만 통신공학에서